그 원의 방정식을 해봅시다. 페이지 66쪽 피시고 원래는 저기 64쪽까지 그 공부해보라고 그랬지? 네. 연습 문제랑 그지? 당연히 어려울 텐데 별표를 지금 좀 질문을 못 받은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별표를 쳐놨다가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진도를 못 나가야 하나씩 돌아가면서 질문 받다 보면 그래서 오늘 목표는 1, 2, 3교시 나눠서 66쪽부터 원방을 끝내고 플러스 알파 평행이동까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보세요. 66쪽.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자, 원의 방정식 기본형부터 배웁시다. 기본형. 자, 원의 방정식.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기본형 형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이 식이 이걸 나타낸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 원을. 그럼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온 거냐? 그러니까 중심이 0,0이죠. 그럼 이제 P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x, y. 근데 원의 정의가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반지름 r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상하니? 네,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의 모임해서 이게 이제 원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r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루트 x 빼기 0 제곱 더하기 y 빼기 0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다. 그래서 양변 제곱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거죠. 그지? r인 거. 이거의 이제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평행이동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반지름 그대로고 중심이 A, B로 바뀌었다는 건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x를 x 빼기 A로 바꾼다고 했죠? 왜냐면 대입해서 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y는 y 빼기 B로.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왜 이동하면 식을 빼냐 선생님이 2차 함수 옛날에 예전에도 설명해줬는데 설명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원래 정확하게는 옛날에는 그 도형의 이동에서 그 있었다고 그 자취의 방정식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왜 뺐는지에 대한 매개 변수를 통한 그런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원이 이제 정확하게.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잠깐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별걸 다 얘기하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게 x좌표고 이제 여기가 이제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그치? x좌표고 y좌표잖아. 이게 이 위에 있는 점이 x, y잖아. 근데 평행이동 했대. x축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이게 이 점이 x 플러스 a고 y 플러스 b잖아. 괜찮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함수에서 거기에서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거의 새로운 x가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y가 되는 거지.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지.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딱 써야 되는데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해야 돼.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 얘를 사용해야 돼. 근데 연결고리가 여기 x, y가 있는 거지. 네. 따라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고급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들을 수 없는 고급진 설명이다. x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1 후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내가 중등 할 때는 평행선을 아니었지. 뒤에서 이동이 있어요. 거기서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할 걸 미리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라지 x 마이너스 a고 그러면 이제 y는 라지 y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연결고리 해서 여기다 딱 대입을 하는 거지. 이제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 같은 x니까 스몰 x는. 그래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이거 미안하다. 이게 b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어요. b. 그래서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제 r 제곱.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이거 x y는 새로운 x y다. 그래서 이제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얘랑 상관없이 이제 소문자로 바꿔준 거야. 보기 불편하니까. 됐죠? 이런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수업한 거 있잖아. 요새 내가 이제 녹화해 놓은 거 고등학교 1, 2학년 거 보거든. 수업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발음. 그러니까 너네는 듣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원래 발음 정확했거든. 여기도 치아도 엄청 되게 고랗고 이게 턱이 이렇게 아니었어. 근데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야구 경기 뛰다가 그 스탠드에 부딪혀가지고 엄청 크게 다쳤어. 턱뼈 다 부러졌어 여기. 치아가. 그래서 수술 2번 받았어. 전신마취랑 부분마취해서 수술 2번 죽다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머리는 안 다치고 다행인 게 그죠? 머리 다쳤으면 너네를 가르칠 수가 없겠지. 여기 너무 다쳐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발음하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음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옛날에는 정말 정확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봤을 때 선생님 제자 중에 여기 너네들 이제 공부하는 폼을 보고서 이제 선생님 제자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있었잖아. 그지?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가능성이 보여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학생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을 청출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믿는다. 가능성은 무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한을 열어. 이제 공부하는 대로 이제 얼마만큼 발전하는지는 너네가 선택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올해도 벌써 6개월 반절이 지났어. 7월이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잖아. 이제 얼마 시간은 금방 간다고. 이제 2년 반 남았잖아. 대학교까지. 2년 반이 아마 너네 한 오랜 거를 결정해 줄 거야. 그래. 결정해 줄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큰일 났다. 이거 왜 줬냐? 자, 그래서 기본형 자 표준형 아이씨. 내가 저번에 호암미술관 에버랜드 옆에 호암미술관 있거든. 그래서 경제 정선 있잖아. 정선 알지? 화가 대한민국 천재 화가. 그 사람 작품 보러 갔거든. 글씨 겁나 잘 써. 진짜 와, 한자를 봤는데 와, 글씨가 깜짝 놀랐어. 컴퓨터인 줄 알았어. 자세히 봤거든. 와, 대박.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형. 결론 나도 글씨 잘 쓰고 싶다. 자, 왜? 전화 왔어? 아니요. 이런 거 있으면 끊기고 말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표준형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표준형은 항상 알다시피
그 눈으로 잘 보이는 거지. 뭐가 표준형은 항상 이게 중심 좌표도 잘 보이고 반지름도 잘 보여. 예를 들어서 이제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해볼까? 중심 좌표가 2고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반지름이 2구나 이렇게 표준은 잘 보인다고.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일반형으로 줘줬을 때 그죠? 네. 그죠? 나 여기 기하 선택한 사람 있다고 했잖아. 기하가 이제 포타상이 나와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일반형 줘주고서 점 찾으라는 거야. 뭐 포물 2차 함수는 포커스, 그 초점 찾아라, 뭐 타원, 쌍곡선 다 점. 그러니까 일반형 줘줘서 누가 빨리 파악하고 그런 거 빨리빨리 하냐는 거지, 그죠? 이제 일반형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형 원의 방식 일반형이 있단 말이야. 일반형이 뭐냐면 이거 싹 풀어서 전개한다면 이거 능력별로 정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이게 이제 뭐다? 이제 그거다. 일반형이다. 그럼 일반형에서 중심 좌표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빨리 찾는 방법은 이거를 아마 이제 학교에서나 교과서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다 바꾸라고 하거든? 뭐 빨리 해도 상관없는데 뭐 분수나고 이러면 이제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어차피 필요한 건 중심 좌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A를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누세요. 마이너스 2로 나눴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파보면 되냐? 알다시피 어떻게? 이거 제곱이랑 루트 안에서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랑 한 다음에 C를 한번 빼면 돼요. 이게 이제 이거 정리한 게 이제 공식처럼 적혀 있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로 보여주자면 반지름 2란 말이야? 선생님 이거 왜 마이너스 2로 나오나요? 자 이제 잠시 설명해 줄게. 그지? 일단 설명해볼까? 왜 여기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냐면 어차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치? 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듯이 이거 2로 나눈다면 제곱 필요하지? 그거 빼야지. 그치? 네. 그럼 얘가 뭐겠어, 당연히? x 플러스 2a분의 이거 적였잖아.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원리가. 됐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쭉 풀어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 6y 그 다음에 4 더하기 9니까 13인데 플러스 9.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면 2, 마이너스 3이지? 그죠? 2,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왜냐면 원방에서 응용 문제인데 중심좌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중심좌표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완전 제곱식 바꾸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원방은 중심이랑 중심좌표랑 반지름만 잘 파악하면 끝나. 원은 알겠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중2, 중3 거야. 기하야 기하. 도형 파트 알겠지? 응?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제곱하면 4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9에서 9를 한번 빼면 2 나오는 게 맞지. 끝났어요. 원방 이게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뭐 이거 그 볼까요? 네, 자 67쪽에 4번 박스 있는 걸 잘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자 1번 중심좌표 중심이 A, B고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한대요. 자, 원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x축에 접할 때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중심좌표가 A, B인데 이렇게 x축에 접한대 이렇게. 그러면 일단 중심좌표 얘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인데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이제 A, B였을 텐데, 그치? 그쵸? 위에서 접하든 아래에서 접하든 얘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잖아, B가 x축에 접할 때. 그러면 뭐가 반지름이냐? 요거 B에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그지? 왜냐면 반지름이 B의 X축에 접하면 그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제 Y축에 접한대. 자, Y축에 접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Y축에 접한대요. 자, 중심좌표가 마찬가지로 A, B. 그죠? 네. A, B고 이제 반지름은 그럼 뭐가 되겠냐? 오른쪽에서 접하든 왼쪽에서 접하든 이번에는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로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차 아니 뭐야? 원의 방정식의 작성이죠, 작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Y축에 접하면 A의 절대값이 자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면 위아래니까 접했으면 위아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가 그거고.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이제 더 쉽죠. 어떻게 하면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아까 전에 이제 예비 고일 그 입학 그 저기 상담 전화 했거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상담 이제 하면서 다니기로 했는데 그 고1이죠, 고1. 여기는 이제 그거니까 마감을 했으니까 어머님이 예전에 다녔던 학생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소문 듣고 들어서 이제 전화하게 됐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다녔었다고? 그럼 지금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게 됐을까? 도대체 누굴까? 나일까? 난가? 아니면 옆에 선생님이 옆에 반 선생님인가? 내가 가르쳤는 거 아니야? 아, 졸업생이겠지 설마? 그죠? 아 근데 예전에 다녔었던 그 말이 왠지 참 희한하다. 어찌됐거나 그죠? 좋은 추억으로 아니 좋은 거니까 다행이죠. 전화 끊고 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아휴, 고등수학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애들 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치? 자, 이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더 쉬워요. 왜냐면 여기가 R, 여기도 반지름은 양수값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R,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R, 여기도 마이너스 R일 거란 말이야. 그죠? 너무 쉬워요. 1, 4분면에서 동시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yak분 R뿐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전혀 외울 게 아니야. 반지름은 당연히 R제곱이고. 그죠? 2, 4분면에 접할 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R이잖아. 그죠? 왜냐면 X축이 음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되겠지.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둘 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죠? 4, 4분면에서는 R, 마이너스 R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끝났죠. 네. 그리고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1, 4분면에서 한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가 그려진다. 밑으로 하나가 그려지고 그다음에 크게 두 개가 그려지는 거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참고하는 필수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2, 4분면에 한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여기 안쪽에서도 하나 그려질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도 하나 그려질 수 있다고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 4분면에서 이 한 점을 지나고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하면 식을 일단은 얘를 써야겠지. 얘를 써놔. 그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하면 한 안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야. 두 개 나오잖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기본이야 기본.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넘깁시다. 자,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69쪽에
중심과 한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1교시는 다 기본기만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필수이제 1번 중심 좌표가 중심이 전 마이너스 4,3이고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이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일단 1이랑 6 대입하면 r 제곱 나와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자 지름의 양끝이 이렇게 주어졌어. 점 좌표가 그냥 0,3 이렇게 하세요. 그죠? 언제 좌표표면을 정확히 그릴 수가 없잖아요. 언제 다 그리고 있어. 자 이게 지름의 양끝이래.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일단 중심 좌표 구하면 되죠. 센터값 구하면 되지. 그 평균 내면 돼요. 2,2가 되겠네. 둘이 더해서 중점 구하는 거 했었잖아. 둘이 더해 이런 둘이 2,2.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죠? 네,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 뭐야? 몸풀기로 153번 풀고 넘어가 봅시다. 밑에 건 숙제로 하고. 다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1교시는 15분 남았습니다. 자, 넘기시고 필수이제 3번 볼게요. 필수이제 3번. 자, 필수이제 3번. 자, 중심이가 직선 위에 있고요. 직선 y는 3x-5 위에 있대요. 중심이. 그러면 중심 좌표 A, B로 남는데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 원의 중심이. 그럼 대입하면 중심 좌표는 A, 그러면 B 값은 3a-5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한 문자 종류를 줄여주고 두 점을 지난대요. 이 중심 좌표가 얘고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 그러니까 한 점은 자 이렇게 점이 있고 한 점은 1,2 그 다음에 5,-2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네요. 중심 좌표가 얘인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래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식을 써놓고 하는 방법. 원의 방정식을 써놓고 그러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1,2랑 여기 2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될 테고 5,-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될 테란 말이야. 그죠? 이 상태에서 r제곱 우변이 같으니까 좌변끼리도 같아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좌변끼리 같으면 여기 2차항 갖고 2차항은 같잖아. 그러면 상수항이랑 1차항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상수항 1차항 쓰고 여기도 상수항 1차항 쓰면 자 얘랑 어디 갔어? A 얘랑 맞지? 7, 3, 20, 42, 49 얘랑 여기 상수항이랑 10A 여기도 상수항이랑 3, 4, 9, 28A 이렇게 해서 풀면 A값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중심 좌표가 얘니까 중심으로부터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그게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중심으로부터 얘 이점까지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 지나가는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a-1의 제곱이랑 크게 그거지. 3a-3a-7의 제곱. 루트는 안 쓸게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뺀 거잖아. 는 이번에 이점까지의 거리. a-5의 제곱 플러스 3a-3의 제곱. 그냥 뭐 그 식이 같은 거지.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이해가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156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풀어보세요. 자, 빨리 계산해야 돼요. 이제 다 모든 학생은 집에서 마저 해오세요. 네. 이제 72쪽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71쪽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필수에서 4번은 그냥 중심이랑 반지름 파악하라는 거네. 자, 중심 좌표는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이죠? 네. 자,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4고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제곱 더하면 17에서 A를 뺐더니 자, 반지름 길이가 9래. 그럼 여기가 3이래.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9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빼면 9냐면 8. 그죠? 끝.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되죠? 네. 그래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참고로 나중에 이제 기하 2학년 때 기하하는 학생들은 여기가 지금 1 비율이 맞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되는 건데 나중에 여기 덧셈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 이제 찌그러져 이게 타원이 돼. 이렇게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뭐 좌우로. 그리고 여기가 백이잖아? 이제 쌍곡선이 돼, 쌍곡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는형꼴로 정리를 일반형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x 2차항이 빠지면 x 2차항이 빠지면 포물선이 되고 y 2차항이 빠지면 y 2차항이 빠지면 2차함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있지? 옛날부터 제자들 있죠? 기하는 진짜 내가 수업을 해주고 싶었거든?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필요 없대.
왜? 그러니까 뭐 점수 뭐 일정 정도 넘으면 다 A 등급 주고 막 무슨 수행표가 너무 잘하고 하니까 나 정말 내가 수업 해주고 싶었거든. 필요 없다는 대로 어느 날은 내가 해줬어. 막 그냥 들어봐 일단. 그래서 막 필요 없대. 원래 그거거든. 앞에가 포물선이고 그다음에 벡터고 근데 이제 기하는 뭐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 정도면 충분한가 봐. 아무튼 근데 잘 됐습니다. 너희는 내가 해주는 걸로. 근데 아마 내가 해준다고 해도 너네 나중에 가면 그래도 내가 한 번도 필요 없어서 내가 정리해줄게. 들어봐. 들어봐.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 학교 수업보다. 자, 원의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이 원을 나타낸 도형을 실수 K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일단 있어야 원이 되겠지. 그쵸? 반지름만 존재하면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반지름을 알려면 중심좌표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죠.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이지. 그럼 반지름은 루트 5에서 얘를 C값을 빼야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 4 마이너스 K다. 그지? 솔직히 너무 쉽긴 한데, 자, 양수값으로 반지름이 양수값이긴 한데, 자, 루트 값이 존재를 해야죠. 그래야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루트 안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래,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시면 돼요.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그죠? 네, 저기 159번 풀어보세요. 다 했니? 네. 야, 그 159번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속조차가 많이 나겠지. 봐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려는 애들은 이거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할 거 아니야, 맞아? 시험 끝나 있어요, 그죠? 그냥 중심좌표만 얼른 찾고 제곱 더한 다음에 C값 빼면 2차 함수잖아. 0보다 크면 2차 부등식이네, 그지?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네, 위에 거는 그냥 쉽고요. 자, 넘깁시다. 자, 1교시는 최대한 빨리 75쪽까지 안 되겠구나. 나 오늘 딴 얘기도 별로 안 했는데. 이거 세팅이랑 시간이 좀 걸렸나? 얼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76쪽이까지가 목표인데 1교시는 오늘. 그리고 너네들 알다시피 개념원리가 가면 갈수록 하이라이트 하고 끝나는 거 알죠? 네, 시험에 나온 유형은 딱 하이라이트가 있고. 원 파트에서도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79쪽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랑 그 다음에 접선의 길기 원의 접선 있죠 접선
원의 접선 거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는 뭐 그냥 기하적인 거를 합쳐서 물어보겠죠. 이렇게 너는 도형에 관한 기하적인 거를 해석할 수 있냐?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끝나고 뭐 집합이라고 해봤자 문제 그래요. 일단 부지런히 해봅시다. 이제 76쪽이죠. 네. 72, 73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세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세점. 네. 자, 세점을 봅시다. 근데 나는 이게 2014년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미지수가 생긴 연립방정식 있었거든. 난 그게 좋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 2011년도 때는 중학교 2학년에 딱 보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있었거든. 그게 없어졌어.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다른 풀이 있죠. 이게 미지수가 3개라서 다른 풀이로 간 거야. 이게 원래 정석풀이였거든. 옛날에는 이게 훨씬 쉽고. 그리고 미지수라고 3개라고 해봤자 너네도 다 할 줄 안다고. 잠시 후에 보여주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참. 자, 보겠습니다. 72쪽에 6번. 맞아. 갑자기 내 교육과정에서 생각난 건데 내가 수능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줄까? 어차피 너네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아닌데 딱 갑자기 떠올랐어. 옛날에는 3년 전까지는 뭐 너네가 학생들이 말하는 소위 킬러 문제가 2개씩 나왔잖아. 수학에서. 근데 킬러 2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1이긴 하거든. 그게 항상 90이거든. 그러니까 30문제 쭉 있으면 이제 킬러가 이렇게 딱 2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기출에서도 나오고 이제 나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강사도 알고 학생들도 다 아는 선에서 기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유형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풀다가 이제 요거 2개는 진짜 집중의 난이도를 이렇게 빡 올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풀리는 건 아니야. 조금 약간 집중조를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풀려고 하잖아. 집중을 엄청 해야 돼. 엄청 끌어올려야 돼. 그냥 어근이 꽉 깨물고 집중 딱 해가지고 딱 풀어내야 되거든. 이것저것 딱 좀 약간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그래서 풀어내야 돼. 딱 그 원리대로 또 식도 길어요. 또 팍 풀어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근데 난 이게 좋았거든. 난 이게 좋았어. 그치? 빨리 맞고 끝난 거잖아. 이도 그냥 춘치 한번 팍 빼고 마는 게 낫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 필요 없애라고 했잖아. 근데 그 집중력은 없어. 한 요 정도로. 근데 그것도 아예 집중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아예 확 낮아진 것도 아닌데 아니 조금 깎였어. 조금 약간 난이도가. 근데 이런 게 쭉 나와. 새로운 유형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네. 선생님 왜 짜증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과 해석해서 풀어야 되니까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 학생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 모의고사가 지금 스타일이 다 바뀌었지. 그러니까 니네 점수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앞에서부터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지? 얼마나 불쌍하냐 학생들이. 근데 근데 불평 불만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적응해야지. 대신에 그 내용 있지. 내용이 그 식이 길어졌을 뿐이거든.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니네 육모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부등식 있지. 나머지는 그래도 나한테 쉬웠거든. 그냥 다 쉬웠어. 근데 부등식 있죠. 내가 볼 땐 그게 베스트거든. 내가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풀어줄게. 대박이야. 그게 30분도 아닌데 거기가 있어 앞에서. 난 나 그걸 맨 마지막에 풀었거든 나는. 내 풀어봤거든. 야. 그냥 아무튼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필수지 6번 교육과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72쪽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쉬는 시간 좀 많이 줄게요. 일단 74쪽까지 해야 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72쪽에 자, 세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자, 세점이 있대요. 세점이 있는데 0,0이랑 2,2랑 마이너스 2,6 세점을 지난대. 그치? 그럼 일반형 쓰는 거야, 일반형.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세요. 그리고서 그 점에서 이 점 중에 x든 y든 0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걔를 우선적으로 대입을 해 먼저. 그럼 0 x에다 0 대입고 y에다 0 대입하면 c는 0 값이죠. c는 0 하나 나왔어. 그럼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a, b 나오지. 그 연립해서 풀면 돼.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죠. 알겠죠? 그게 싫으면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야. 교과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점 지나는 원의 방정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는 세점이 있을 거잖니?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좌표를 x, y로 놓은 다음에 x, y로 놓은 다음에 헷갈리니까 a, b로 놔줄게. 중심 좌표를 a, b로 놓은 다음에 자 얘랑 얘랑 거리 같아야 되지. 그 루트는 그러면 거리 같으면 제곱해도 같겠지. 그 루트는 안 쓸게.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랑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여기 2차항 사라질 거란 말이야. 2차항만 사라지고 a, b 1차항 나오죠. 됐고 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길이랑 또 이 길이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그지? 맞죠? 네. 이거 거리 같아야 되니까. 괜찮지? 그럼 여기 2차항 다 사라지고 이제 정면 1차항일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연립하면 돼. 근데 난 이게 더 빠르다는 거지. 이해가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겠지만. 이해가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왜 이걸 안 쓰냐? 왜냐면 미지수가 3개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3개 나오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걸로 하세요. 설마 이런 걸 써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지역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두 개 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3쪽 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그죠? 이거는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봅시다. 네. 빨리 할게요. 네, 쉬는 시간은 조금 많이 들리더라도 일단은 지금 몇 분 됐지? 몇 분 됐지? 42분? 아 빨리 50분 안쪽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73쪽에 필수예제 7번 볼게요.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0이고 x 중심이 같대요. 그럼 얘 중심좌표 얼마죠? 5,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무슨 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대. x축이 위아래 접하면 이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2다. 그래서 식 쓰면 돼요. 됐다 싶죠? 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아, 두 점을 지난다고? 지름의 양끝이 아니야? 두 점 지나고서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식을 x-a의 제곱.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평상시 공부를 할 때도 기본은 탄탄하게 해놔야 돼. 알겠어? 왜냐? 시험 볼 때 이거를 한 번에 팍 써야지. 이런 식 어물쩡하고서 이게 뭐였더라? 어물쩡을 쓰면 시간수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문제당 그러니까 기본기를 튼튼하면 바로 써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지? 중심좌표가 a, b고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오는 것과 안 나와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그리고 무슨 축에 접한다 해서 y축에 접한다고 했지. y축에 접하면 절대값 a 해서 딱 a제곱.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걸 쓰라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너무 쉽다고 학생들이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무 쉽다고 해서 그냥 외워버려. 그냥 이거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자고. 근데 그냥 쉽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쓰는 것과 나 이거 생각해서 쓸 수 있어. 뭐 시험 볼 때도 생각해서 쓸 때 이렇게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학생들이 기본이 쉽다고 무시하는데 내가 볼 때는 쉬운데 빨리 써야 되잖아. 그거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25문제라고 해볼게. 평균점 한 학기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왔네. 원래 24문제라고 해볼게. 그지? 한 문제당 30초가 더 걸린다고 치면 곱하기 24 해봐. 그러면 얼마야? 30초만 더 해도 30초가 더 걸린다고 생각해봐. 풀 때. 그럼 누적이 얼마냐면
720초야. 그럼 60으로 나누면 얼마니? 12분이야. 게임 끝이야. 게임 끝. 2차이 알겠어? 빠르고 정확. 그러니까 기본 무시한 애들이 정말 못해. 그러니까 축구도 봐요. 손흥민이죠. 걔 축구 왜 잘하냐? 아버지가 보니까 기본기만 겁나 시켰더만. 같은 슈팅을 몇 개 차라고 했냐면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소름이야 소름. 그 아버님이 지금 그 하잖아. 원칙이 뭐냐면 기본기 있죠. 그 기본 드리블 있지 드리블. 축구 선수들 다 무시하거든. 그냥 드리블 너무 쉬우니까 막 드리블 수업하면 막 안 하잖아. 근데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기초 체력만 차범근이지 차범근. 그 사람은 막 점프만 했대. 자기 그 하체 있죠. 그 운동만.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면 겁나 화려해지는 거야 수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개념을 강조하는 게 이게 뼈대라니까. 이 뼈대를 탄탄히 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지. 쉬운 거. 근데 또 막 쉬운 거 무시하는 애들 또 정작 어려운 거 잘 풀지도 못해요. 기본 무시하는 애들 그런 학생 못 봤어. 기본기 무시하는 학생이 수학 잘하는 애 못 봤어. 그지? 그리고 천재 있잖아. 머리 똑똑한 애 있잖아. 봤을 거 아니야. 똑똑한 애들은 기본 안 무시할 것 같아. 진짜 희한해. 똑똑한 애들 기본기 더 집착해. 진짜 그건 진짜 구류인 것 같아. 뭐 그렇다니까. 너무 기본기에 충실한 나머지 이참수 있죠. 그리고 곡선이죠. 이제 곡선이 되게 아름답대. 그 친구가 딱 말하고 그래서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난 솔직히 아름답고까지는 않았거든. 난 개뿔 아름답진 않았거든. 과학고 같잖아. 과학고. 그러니까 이게 시각 자체가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풀다 보니까 나는 이참수는 모르겠고 나는 3참수가 그래 그나마 아름답다고 생각해. 왜냐면 변곡점에 대해서 이게 180도 회전하면 딱 겹치거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결론 알겠죠? 그러면 몇 번을 하시냐? 그래요. 일단 162번 풀어보세요. 밑에 건 숙제로 하시고. 다 했나요?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이제 여기 필수예제 8번 설명 듣고 저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쉬는 시간 15분 드릴게요. 자, 74쪽에 8번. 자, 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모두 구하래요. 야, 2,4면 일사분면에 있죠? 2,4 지나고 1사분면에 있겠지. 이 점을 지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이렇게 안쪽에서 하나 있겠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큰 원이 있겠지. 두 개 구하는 거냐? 그러면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했냐면 중심역도 알 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r 제곱 플러스 y-r 제곱은 r 제곱이다. 해서 여기다 2랑 4 대입하면 r값 두 개 나오거든요. 큰 게 큰 원, 작은 게 작은 원. 그죠? 그리고 쉬기 전에 일단 뭐 밑에 것도 선생님이 너네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두자면 내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자면 그러니까 세상에 길을 외우는 사람 본 적? 길 외울 수도 있죠. 근데 길 찾는 방법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길
길 찾는 방법은 말 그대로 어디서 헤맸을 때 길을 찾는 방법 내가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지 똑같은 거야. 알겠어? 길 찾는 방법을 외우는 사람은 없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찾는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164쪽 4번은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쪽 y쪽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다. 이 두 원 중심. 그러면 이거는 그 뭐냐? 응? 딱 몇 콤마 몇을 지나냐고 하면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 그러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2 콤마 1.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나고 맞지? 마이너스 2 콤마 1이라고 했지. x쪽 y쪽에 동시에 접한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접하고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접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사분면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구나, 그지? 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두 점이 나오겠지. 그리고 두 점 사이에 그렸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r 구해서 몇 콤마 몇 나오면 이제 거리 재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알아도 되지만 또 뭐를 생각하실 수 있냐면 아까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2,4였다고 해보자. 2,4 뭐 2,4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안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이제 아까 전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 나왔지,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도 필요한 거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좌표, 작은 원의 중심좌표가 있고 큰 여기 중심좌표가 또 있겠지. 큰 원의 중심좌표, 그죠? 두 개 나오겠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그지? 그러면 두 점 사이 구하면 되겠는데 특징이 뭐지? 얘는 이 두 점은 뭐 선상 위에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알콤마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알콤마 아닐 거 아니야. 조금 길이가 안 맞는 길 하는데 중심좌표의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다를 뿐이야. 그럼 아까 전에도 여기 중심이 있었겠지. 2,2가 있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있었을 거 아니야, 뭐가? 그럼 얘는 y는 뭐? x 선상에 있는 거야. 실제로 최근 3년치의 고1 모의고사에서 요런 것도 나왔어. 평행이동 마지막 문제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알콤마 아니니까, 그치?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고, 아니면 기하학적인 시각으로 여기가 뭐야? 기울기가 1이구나. 아니면 1대1 대 루트구나. 1대1 대 루트 2구나. 직각 이등변이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지? 나왔잖아. 1학기 청구 중간고사 여기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이 알파 베타로 해서 기하적인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이제 앞으로 다 맞출 거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그죠? 오케이. 됐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5번 같은 경우는 이거 50 몇 분이지? 이게 왜냐면 60분 넘어가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빨리 할게요. 자, x축, 자 이게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원래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데 x축과 y축이 또 당황하지 말라고. a값이 양수래. a값 양수.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그 a 플러스 b값 관이, 그치? 그럼 또 이거를 표준형으로 그렇게 바꿔서 그 공식이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적의 상황을 그려보자는 거지. 봐봐. 중심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죠. 근데 a가 뭐라고 했어? 양수니까 얘 음수지. 그럼 음수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니? 당연히 이렇게 최적의 상황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최적의 상황 있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죠. 아이디어가 이데어가 아무튼 최적의 상황을 이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최적의 상황을 그려보는 거야. 설정과 가정을 해보는 거지. 지금 이런 게 다 설정과 가정하는 거잖아. 밑에 것도 하다 보면 풀리거든. 중심이 직선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몰라 문제 풀이를 하도 많이 풀어서 암기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그 응용력도 필요하지.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원의 중심은 몇 사분면일 때? 원의 중심이? 사사분. 아니 그러면 여기는 알려줄 수 있고 원의 중심이 r, 뭐야? r, -r이겠네. 그치? 그런데 x축과 동시에 접한데 중심이 있고 그죠? 이거는 뭐 중심이 그 직선이 그죠? 나를 뭔가 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쉽네요, 그죠? 네,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한 이유는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시험 파트가 10월 첫째 주에 시험 파트가 한 학교 제외하고요. 시험 파트가 점, 직선, 원, 이동, 집합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나올 텐데 시간도 충분하고 시간 문제 풀 시간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극복을 해보자. 극복. 학교 시험은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극복하라고 있는 거 알겠지?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냐. 고1이 제일 그렇다고 그런 학력이라고. 기초 수학에서 내려가 하다 보니 지역적이고 편이 어떻게 하겠어? 극복해야지. 그지? 그래서 시간도 충분하니까 기껏해봤자 아까 도형 그런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어디서 되겠어? 어디서 변별력이 되겠어? 도형이 이동은 원방이랑 이동해서 다 결판 나겠죠. 그 다음에 집합 파트는 서술형의 벤다이그램이나 이제 고난도니까 소단은 6개밖에 없잖아. 집합을 2개로 나누면 집합 2단원으로 나눠져. 딱 내용이 그 단원 자체가 6개거든. 그러면 진짜 하루에 한 단원당 고난도 2개가 그러니까 6주 확보를 했었을 때 하루에 고난도 문제를 너네가 다 해놓고 하루에 그 6개 파트마다 고난도 문제 정말 어려운 거 있지. 하루에 2개씩만 정리를 해도 그러면 몇 문제냐? 6주면 일단 한 달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하루에 고난도 2문제 30일이면 60문제잖아 60문제 6파트로 나눠봐. 10배수야. 당연히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봐. 솔직히 진짜 고등학생이잖아.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봐. 알겠지? 근데 이제 시험지에 분노가 되는 시험지는 학생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역적인 걸 내면 괜찮냐?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조금 공평하지가 못하잖아. 아니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애들은 딱 보면 딱 알지. 맞아?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누가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지금 니네가 수시제도 하는 거 아니야? 수시제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내신 시험이. 맞아?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야. 가끔씩 시험지를 보면 전혀 이상한 걸 내버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맞아?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그지? 근데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조차를 차단하는 거면 진짜 그런 고등학교는 없어져야 돼. 막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어떻게든 모아 만들어주고 막 서울대 보내려고 일부러. 그지? 그렇지는 않겠지 설마 진짜. 알겠죠? 뉴스에 나왔잖아. 뉴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만. 전남 쪽에 그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그죠? 그 과학 선생님인데 자습서 있죠. 시험 내기 귀찮다고 자습서에서 대충 그냥 긁어다 냈어. 나와가지고 뉴스 나왔어. 뉴스 그저께. 연구를 하셔서 내셔야지. 연구를. 학교 선생님이랑 매니저잖아. 그런 얘기야. 알겠죠? 아무튼 1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